반갑습니다. 미마브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보수 쪽에서 무진장 까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분명히 밝히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전 보수나 진보, 좌파, 우파가 아닌 제 채널 명처럼 미들마인드, 즉 중도를 추구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탈원전에 대한 다른 유튜버분들 생각이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보수 쪽 분들은 엄청나게 까고 계시더라고요. 문재양의 제한 정책이다, 전기값을 올려 국민들 돈을 쓸어 담으려 한다, 탈원전 하더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가스를 사온단다, 그 가스관 연결을 북한을 통해 들어오려 하고 북한이 가스관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등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기보단 과연 탈원전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왜 탈원전을 외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라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현황입니다. 총 24곳이 있으며 현재 기준 운영은 18곳, 정비는 5곳, 정지는 1곳입니다. 고리 1호 같은 경우는 완전 정지이고 월성 1호는 전기 시설만 정지한 상태라 고리 1호는 아예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왜 전부 바닷가 근처에 있느냐?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데 가장 싸고 가장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게 해수입니다. 즉 해수. 이 바닷물을 쓰기 위해 원자력은 전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력 발전을 잠시 중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발전 원별 발전량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력을 생산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큰 것은 석탄, 즉 화력발전입니다. 그 다음이 원자력, 가스순입니다. 화력발전소는 현재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발전소는 몇 개는 운영을 중단해서 현재 47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 즉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도 포함입니다.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 및 가동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점차 이용률 및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원자력 발전소에 줄여나가고 있는 현황인데, 그럼 왜 원자력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황을 봤으니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는 총 453기입니다. 가장 많이 가동 중인 나라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중국 순입니다.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꽤 많이 가동 중이네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가스가 많이 생산되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 나라인데 원자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많이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자료는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입니다. 미국이 2개밖에 안 되네요. 미국이 2개를 건설하고 있고 러시아는 6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영국, 프랑스는 신규로 건설하는 곳이 없네요.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12곳이나 건설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건설도 하는 중인데 왜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말을 하냐고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현재 영구 정지된 원자로가 있습니다. 총 169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을 보시면 35곳이나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건설은 2곳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나라도 영구 정지된 원자로가 많습니다. 일본이야 재해로 인해 강제 정지된 거죠.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를 줄이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확 없애진 못합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등 핵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기술입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술이 핵폭탄, 즉 원자폭탄의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없애지 못합니다. 여담으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핵폭탄이 없는데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한테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따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자, 그럼 현황은 이 정도로 봤고요. 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수 쪽에서 탈원전의 원전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까고가 있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 단가가 싸고 안전하다입니다. 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원자력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안전하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서 안전하다. 아시다시피 일본 또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자연재해 때문에 처참히 당했죠.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 미만프로는 이 효율, 위험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봤는데 그것이 바로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원자력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안전하지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폐기물입니다. 원자력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자재들, 즉 방사선에 노출된 자재들입니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직접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킨 핵 연료입니다. 엄청난 방사선이 나오죠. 사람이 이 폐기물에 이 방사선을 맞고 있으면 한 10초 정도만 있으면 즉사를 합니다. 그럼 왜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이 폐기물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방사선인데 아시다시피 방사선 오염, 방사선 피폭이라고 하죠. 방사선의 경우 저희 일상에서 생활해도 자연 방사선이라는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폐기물의 방사선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드럼통 안에 1차 봉인을 하고 이 통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진과 같은 시설에 모아 보관을 합니다. 이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어디다 따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모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격리를 하고 해당 격리된 곳에 정기적으로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방사선 양이 기준을 넘으면 콘크리트를 더 벽에 쌓아서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봉을 해수해서 열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보시는 것 같이 또 격리를 시킵니다. 이런 격리된 장소를 방패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제가 폐기물의 문제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폐기물을 격리시킬 장소 때문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밀집 국가입니다. 즉 좁은 땅덩어리에 원자력의 의존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효율이 워낙 좋고 다른 연료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효율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등 땅이 넓고 이렇게 쓰지 않는 땅이 많은 국가에서는 격리 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앞으로 몇십 몇백 년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저 선진국에 비해서 땅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패장 건설이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됐을까요? 바로 이 방패장을 추가 건설하기엔 상당히 반대가 있습니다. 누가요? 방패장을 만들 수 있는 땅 주변의 국민들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방사능을 노출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동네 옆에 온다면 좋아할 지역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탈원전을 오로지 좌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까기만 하시는 보수분들, 만약에 자기 동네에 방패장을 짓는다면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자식들 키우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방패장 건설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방패장 건설에 대해서 현 문 정부도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패장의 포화 예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 격리할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 현황입니다. 전부 반 이상 찼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대의 2038년이면 방패장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패장을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그렇고 방패장 주변 지역은 사용하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패장의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영화 판도라를 한번 보시면 원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탈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도 외교도 아닌 원자력 자체의 문제인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을 격리할 장소가 없어지고 있고 그 격리된 장소를 활용할 수도 없으며 그 장소는 평생 관리해야 하며 자연재해에 무너질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당신의 가족이 생활해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돼서 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기형아가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방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보수분들, 단순히 좌빨이라 전기세 올리려고 현재 문재인이 이런 정치를 펴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 또 이걸 무능한 국민들이라 믿고 있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실제 원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치 말고 현실과 기술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원자력을 다 없애는 미친 짓은 안 해야겠죠. 탈원전은 단기가 아닌 최장기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량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그 에너지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정말 대체할 수 있을 때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모든 걸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모든 걸 말하는 게 전부 정답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파든 우파든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서 선동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먼프로였습니다.